I arrived to the entrance here. Wow, this is actually beautiful. This pillar with all the blossom trees around it. That is so cute. Wow, I think this is the perfect time actually to come here and visit it with the blossom trees. It's even more magical. Traffic Safety Prayer Pagoda. 50개국을 여행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올리버 다데마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디지털 노마드이자 사업가, 현재 바르셀로나에 살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영상을 찍는 유튜버입니다. 발리도 가봤고 태국도 가봤고 대만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 한 사찰에 오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시죠? 라고. 일본에 굳이 갈 필요 없이 여기 한국에도 벚꽃이 있고 너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50개국을 다닌 사람이 일본 벚꽃 구경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면 충분하다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Oh, this street to the temple is actually really beautiful. When there's no cars, you see on both sides of the road, there are these blossom trees and these cute lights also, like these temple-ish lights, right? Temple theme lights. Look at it. 벚꽃 하면 일본을 떠올립니다. 교토의 철학의 길, 도쿄의 우에노 공원, 전 세계 여행자들이 벚꽃을 보러 일본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한국의 봄도 그 못지 않습니다. 사찰로 향하는 길 양옆으로 벚꽃이 터널을 만들고 그 아래 형형색색의 등불이 달려 있습니다. 벚꽃거리와 한국 사찰 등불이 함께 있는 풍경. 이건 한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도 봄이 있습니다. 튤립의 나라 큐케노프 공원.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네덜란드의 봄꽃 축제. 그런데 올리버는 네덜란드 튤립이 아닌 한국 벚꽃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꽃의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꽃이 피는 배경이 다릅니다. 튤립밭과 천년된 사찰 가는 길의 벚꽃. 그 차이가 감동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 사찰이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위치한 해동용궁사입니다. 한국의 3대 관음성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찰이 산속에 있는 것과 달리 해동용궁사는 바다 바로 옆 절벽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면 전국에서 수만 명이 해돋이를 보고 소원을 빌러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네덜란드에도 종교적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베스테르케르크 교회, 유트레흐트 대성당,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교회와 한국의 사찰은 근본적으로 다른 감각을 줍니다. 네덜란드 교회는 엄숙하고 정제된 아름다움입니다. 높은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파이프 오르간. 한국 사찰은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움입니다. 오방색 단청, 수천 개의 연등, 바다와 하늘과 절벽이 어우러진 자연. 그리고 네덜란드 교회는 조용히 감상하는 공간이지만 한국 사찰은 지금도 살아서 숨쉬는 공간입니다. 매일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고 신도들이 108배를 하고 관광객들이 연등의 소원을 씁니다. 600년 된 공간이 지금도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것. 이게 한국 사찰의 힘입니다. I arrived to the entrance here. Wow, this is actually beautiful. This pillar with all the blossom trees around it. That is so cute. Wow, I think this is the perfect time actually to come here and visit it with the blossom trees. It's even more magical. Traffic Safety Prayer Pagoda. 드디어 사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문, 다채로운 색깔, 호랑이, 등불. 정말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찰의 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청색, 적색, 황색, 흑색, 백색, 오방색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단청, 용과 호랑이와 연꽃이 새겨진 기둥들. 바르셀로나 건축이 한 천재 건축가의 상상력이라면 한국 사찰 건축은 천년에 걸쳐 수많은 장인들이 쌓아 올린 집단적 예술입니다. 해동용궁사에는 12지 신상이 입구에서부터 늘어서 있습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12간지 동물들이 각각의 수호 역할을 합니다. 올리버도 이 조각상들 앞에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어디 있습니까? 용은 보이는데 호랑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찰의 진짜 압도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Wow. Wow, guys, this is insane. It's very busy. There are a lot of people, but look how beautiful this is. Wow. 사원이 말 그대로 바다 바로 옆 바위처럼 가장자리에 지어진 것 같아요. 절벽과 바다와 사찰이 하나의 풍경을 이룹니다. 네덜란드에도 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운하, 잔세스칸스의 풍차, 물과 건물이 어우러진 네덜란드 특유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물은 잔잔한 운하입니다. 해동용궁사 아래의 물은 다릅니다. 파도가 절벽을 치고 그 위에 사찰이 서 있습니다. 바다의 역동성과 사찰의 고요함이 공존하는 풍경. 이 대비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잔잔한 운하 옆 풍차와는 차원이
차원이 다른 감동을 줍니다. 50개국을 다닌 사람도 처음 보는 것이 한국 사찰에 있었습니다. 사찰 곳곳에 수천 개의 연등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달린 연등들, 빨간 등, 주황 등, 노란 등, 파란 등, 그리고 바위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풍경 앞에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멋지다. 이 사원 대단하다. 내가 전에 본 것 같은 건 아무것도 없네. 다 너무 새롭습니다. 50개국, 그 모든 나라에서 본 것들 중에 이런 풍경은 없었다고. 그런데 올리버가 이 사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본당 안에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금발의 외국인 여성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 바닥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특별할까요?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에서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관광지로 전락하거나 카페, 도서관, 심지어 주거 공간으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간이 문화소비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동용궁사는 달랐습니다. 관광객도 있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고 기념품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예불을 올립니다. 신도들이 절을 합니다.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신앙의 공간.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이게 한국 사찰의 독특한 힘입니다. 유럽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신도와 관광객이 함께 있는 모습은 종종 어색함을 만듭니다. 신성한 공간과 관광 공간 사이의 충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 사찰은 이 경계가 자연스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도 소원을 비는 사람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공간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소원을 비는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사찰 곳곳에 돈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각상 위에도 지붕 위에도. 올리버는 이걸 보고 이 돈이 사찰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의 소원입니다. 50개국을 여행한 사람이 한국 사찰 앞에서 소원을 빌고 싶어졌다는 것. 이게 해동용궁사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사찰 관람을 마치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특산품입니다.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고 매우 저렴합니다. 하나는 쇠고기, 하나는 참치. 너무 맛있어서 전날도 먹었는데 또 먹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소풍 가는 날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싸주는 음식, 수능 시험 날 아침 수험생들이 먹는 음식, 등산 갈 때 배낭에 넣어가는 음식. 한국 사람들의 삶 곳곳에 김밥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버터함이 있습니다. 버터 바른 식빵 샌드위치. 네덜란드 사람들이 점심으로 매일 먹는 가장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비교해봅시다. 네덜란드의 버터함은 식빵에 버터나 치즈를 바른 심플한 음식입니다. 한국의 김밥은 밥, 참기름,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 쇠고기나 참치. 이 모든 재료가 한 입 안에 들어옵니다. 영양도 균형 잡혀 있고 맛도 풍부하고 먹기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편의점에도 시장에도 기차역에도 버스터미널에도 있습니다. 50개국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맛있고 영양 있고 저렴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음식을 파는 나라를 많이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호텔로 돌아온 올리버. 호텔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 온수 수영장이었습니다. 물은 따뜻해요. 너무 뜨겁지 않아요. 정말 편안하고 겨울에도 수영장을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사계절 내내 수영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장 직원들은 항상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수영장 옆에서 음료와 간식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덜란드는 직접적이고 솔직한 문화입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바로 말합니다. 서비스가 나쁜 건 아니지만 감정적인 따뜻함을 크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손님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채려 합니다. 50개국을 여행한 올리버가 수영장에서 완벽하다고 느낀 것은 단순히 물이 따뜻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한국 특유의 배려와 친절함. 그게 완벽함을 만들었습니다. 벚꽃 터널 사찰 가는 길, 바다 위 절벽의 해동용 궁사, 수천 개의 연등, 버스 안에서 먹는 김밥, 온수 수영장. 이 모든 것이 부산 하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벚꽃을 보러 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면 다 됩니다. 50개국을 다닌 사람이 한국에 와서 처음 보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위 절벽에 세워진 사찰도, 용이 새겨진 불교 건축도, 수천 개의 연등이 하늘을 가득 채우는 풍경도.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류 이슈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한류 이슈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